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샘 영어 날개 용샘이 여러분과 함께 강의로 만날 부분은 영어 2의 능률 찬 1과 내신 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목이 효율적 학습의 비결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 준비하냐고 이 과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데 다른 수학이나 과학, 기타 과목에도 적용하시면 괜찮은 방법이 되리라고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효율적 학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효율적 학습의 비결들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 4가지를 먼저 개관을 하고 이 글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글의 효율적 학습에 맞춰서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 4가지를 먼저 전체 개관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 강의가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마우스를 좀 앞쪽으로 당겨서 다시 듣거나 아니면 강의를 2번, 3번 들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글 일과의 핵심을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없애고요. 줄이고 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and get sleep. 잠을 충분히 자래요. 자, make 앞에 to가 붙었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to가 붙었겠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라고 하죠. 부정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in order to, so as to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죠? to make가. 그런데 이 make가 또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죠? your body는 목적어고요. ready to로는 목적보, 즉 your body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보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ready to run, 학습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너의 몸이 학습할 준비가 되도록 3가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라. 그런 게 첫 번째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는 get an overall view, 전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narrow down to, 좁히세요. 어디로 좁히세요? 세부상으로 좁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개관 4가지를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글에서는 요 1, 2, 3, 4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자세하게 나눠주겠죠. 그것이 효율적인 학습의 방법 혹은 secret,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narrow down to, 뭐뭐로 좁히다. 더 디테일해서 세부상으로 좁히세요. 세 번째, do one thing at a time. at a time이라는 건 한 번에 do one thing, 한 가지만 하세요. do not multitask,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그죠? 예,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집중력을 위해서.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 어떤 학습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 하는 조언들입니다. 세 번째. 자, 나중에 뒤쪽에서 자세하게 보고요. 네 번째, keep yourself motivated. 마찬가지로 keep도 여러분 오형식 동사입니다. yourself는 목적어고요.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수동관계라서 motivative라는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여기 잠깐 보시면 영어에서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떤 몸이나 몸의 동작을 구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나오는 의지가 어떤 몸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ourself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 자신의 몸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뭐하라? 동기부여하라. 이렇게. 그럼 너 자신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동기부여되기 때문에 keep 목적어 과거분사 형태를 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동기부여된 상태, for learning, 뭘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그죠? 학습하고 싶은 이 motivate라는 건 여러분의 feeling, 감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야 공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뒤쪽에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죠. 요 4가지 이렇게 전반적인 개요를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디테일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이제 디테일 세부 사항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몸이 학습할 준비를 하게라. 그 전에 일단은 화두를 먼저 던집니다. 그죠?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제가 한꺼번에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네요. 자, 요 to의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께 nice, 반갑다, 감정이나 상태 등의 표현 뒤에 to가 오면 다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to 부정사 앞에 행복하다, 즐겁다, 반갑다, 슬프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오면 to는 무조건 이유이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저는 게런 맥과이어고요. 동격의 커머입니다. 누구죠? 뭔가 학습 충고자. 어디에 있는 학생부 그 상담센터에 있는 Student Counseling Center, 학생 상담센터에 있는 학습 충고자인 게런 맥과이입니다. 영어는 항상 general한 정보, 일반적인 정보가 먼저 나오고요. 뒤에 specific, 구체적인 정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하시면 실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은 팁이 됩니다. 제가 뒤에 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계속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런 맥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general한 정보죠. 구체적으로 누구냐? 네, 이렇게 학습 조언자죠. 그죠? 어디에서 일하는? 학생 카운셀링 센터에서 일하는. 자, as the new semester starts. 자, 새로운 세미스터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may have pp. 요거는 과거의 약한 추측을 나타내죠. 과거의 약한 추측. 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to가 또 나왔네요. 그죠? 이 to의 의미는 뭘까요? To improve your academic performance. 여러분의 학습의 성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괜찮죠. 그죠?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꿈에도 상관없을 거예요.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른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니네 학습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Would like to give you. 뭘 주고 싶어?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주고 싶어. 자, 그런데 이 팁은 어떤 정보? general한 정보입니다. general, 일반적인 정보, 포괄적인 정보, 막연한 정보. 그러면 뒤에는 항상 어떤 정보가 온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general, specific 말씀을 드렸죠. 이 뒤에 설명하는 정보는 항상 specific한 정보입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팁이냐? on, 뭐뭐에 관한이라는 about의 뜻입니다. How to learn more efficiently.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팁이구나. 그래,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조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그 팁들이 뭡니까? 이제 나오는 아까 위에서 했던 그 네 가지 조언들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 prepare A for B. A에게 B를 준비시키다 라는 편이죠. 자, 여러분의 몸이 학습할 준비가 되게 하세요 라는 첫 번째 조언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prepare your body for learning. 자,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를 시켜놓으세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맨 위에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전체적인 개관에서 디테일로 넘어가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디테일이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 제목들 좀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is influential. 자,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학습하는데.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당연히 학습에 영향력이 있겠죠. There are numerous factors. 자, there라는 주어가 여기 뒤에 오죠. 무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요소들이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is가 아니라 복수동사 are를 썼죠. 그리고 요 주어 무수한 요소란 말이 굉장히 general한 정보라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요 factors를 꾸며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specific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specific입니다. 주어가 아니라요. 어떤 무수한 요소들이 있냐면 have an impact on, 뭐뭐에 영향을 끼치는. 자, 여러분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 have an impact on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impact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죠? 위에 써 있는 influential의 명사형인 influenc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죠? 또 뭐 또 씁니까? impact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그리고 effect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요 impact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여러분의 body에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수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머러스한 무수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또 구체적으로 서치하자면서 나오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그리고 잠과 같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 세 가지죠. 스트레스, 운동, 잠과 같은 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수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chronic stress, chronic이라는 뜻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 원어브 뒤에는 항상 어떤 명사? 복수 명사로 와야 되죠. 그래서 elements가 왔죠. 왜? 한 개 중에 하나는 없으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뭐 중에 하나이다? The core,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핵심적인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사이면서 대주격관계의 명사죠. 선행사이면서 구체적인 general한 정보입니다. 그럼 뒤에 이 대절 주격관계의 명사가 설명하는 수식하는 부분이 바로 굉장히 스페시fik한 부분이 되겠죠. 구체적인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hinder A from ing.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익숙한 것은 keep, stop, prevent A from ing. 그죠? keep, stop, prevent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자, 내용이 좀 길어지면 제가 여러분 전체 지워버리니까 필기 하면서 하십시오. 자, hinder 대신에 keep, stop, prevent를 쓸 수 있고 A라는 목적어하고 from ing가 오면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효율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만성 질병이라는 거다. So, 그래서 therefore의 뜻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즉 만성 질병이 학습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니까 one important step, 한 가지 중요한 단계, 구체적으로 뭐에 있어서의 단계? 여러분의 몸을 학습하는 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단계는 자, is가 동사가 되겠죠? 뭐가 주어니까 one important step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one important step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정보, 앞에 있는 스텝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의 몸을 prepare A for B, A에게 B를 준비시키다.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스텝, 단계는 바로 뭐다? is의 보로 getting이 왔죠. 주격보로 동명사가 왔습니다. getting rid of, 여러분 get rid of는 뭐뭐를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죠. 스트레스를 바로 없애는 것이다. 자, 졸면 안 됩니다. 자, unless, 만약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모든 그런 일상, everyday pressure, 일상의 압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unless는 요 일과에서 다루는 문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내신 준비하면서 서술형 문장을 준비를 하잖아요. 서술형 대비 문장을 몇 개를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물론 꼭 교과서에 있는 본문 문장이 서술형 문제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문장 몇 가지는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서술형에 나오지 않더라도 문법 문제를 위해서라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좀 표시하시고 암기하실 분은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unless부터 마지막 run까지를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이 과에 나오는 문법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unless라는 게 있고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이 위치가 있어요. and is로 바꾸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unless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unless 뒤에는 unless 자체에 not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뒤에 뭐가 앉지 않는다? don't를 쓰면 틀린다는 거죠. unless 뒤에 don't 오면 틀린다는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unless가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상황이 미래의 의미라고 할지라도 무슨 시제를 쓴다? 네,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문법 책에는 왜 미래임에도 현재 해석은 미래인데 현재를 쓰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unless 자체가 미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unless라는 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즉 우리말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혹은 unless의 긍정형인 if라는 만약 뭐뭐 한다면 요 if 자체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미래라는 will을 써주게 되면 미래의 의미가 중첩이 되는 거죠. 즉 if나 unless 때나 조건의 부사들의 이 접속사들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위치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위치로서 and is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unless 만약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to는 항상 뒤에 대상이 옵니다. 대상. 여러분 해석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이 적절하게 반응한 거에 대상이 뒤쪽에 오는 거죠. 자, 일상의 압박에 적절하게 뭐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미래일이죠. 그럼 뭐만 알 수 있냐면 해석상으로 그렇지만 전체 문장에 여러분의 몸이 뭐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릴리즈, 분출할 것이다. 자, will release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래에 일상의 압박에 적절하게 뭐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미래임인데 여기다가 뭘 쓰지 않습니까? will react를 쓰지 않죠. 왜? unless 자체가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미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하게 일상의 압박에 react, 반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요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release, 방출합니다. 이 release는 뜻이 참 많죠. 원래 죄수를 풀어주다, 해방시키다의 뜻에서 뭐 음반을 뭐하다,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발매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영화를 뭐하다, 영화를 개봉하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relea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방출하는데 그 사실이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그것이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이시죠. 이 이시. 위치 앞에 콤마가 찍혀 있을 때 이렇게 위치가 문장 전체의 선행사를 받을 때 and is로 바꿔 쓰고 그런데 그 사실은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된다? decrease, 줄여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보니까 문장 전체가 선행사니까 전체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decrease 여기에 s가 붙었다라는 것. 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이 동사 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 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capac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능력이나 뭐 뒤에 타임 앞에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온다 아니면 어떤 chance, opportunity 기회가 온다. 이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 투부정사는 여러분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건 현재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판단 혹은 미래적 의미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능력, 방법, 기회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를 수식할 때는 미래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앞뒤로 바꿔 설명을 했는데 시간, 능력, 방법, 기회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투는 무조건 뭐한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 미래적 의미를 갖고 꾸민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게 되는 어떤 능력? 학습 능력. 내가 이미 배운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그래서 툴럼이죠. 학습 능력을 감소시킨다. 자, 주요 문장인지니까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압박에 properly,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부사가 앞에 react 동사 꾸미죠. 그럼 여러분의 몸은 너무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뿜어내게 되는데 그 사실이 위치 그런데 그 사실이 and is로 바꿔 쓴다고 그랬고 문장 전체 단수니까 s 붙인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decrease 감소시킨다. unless 뒤에 동사 앞에 will 붙이지 않는다. 또 뭐 쓰지 않는다? don't 쓰지 않는다라는 것 한 번 더 유념합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준비를 시켜라라는 단락의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됩니다. The chemicals가 주어고요. 네, 요 뒤에는 목적 관계사 which나 that이 생략됐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하는 만들어내는 너네 몸이 동사 만들어낸다. 이건 부사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가 빠졌어요? 뭘 만들어내는지 목적어가 빠져있고 그 목적어가 지금 앞에 주어로 쓰이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갔죠. 자, 이런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잠깐만 한번 오른쪽 볼까요? 어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여기 있던 목적어가 다른 절과 쓰이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명사예요. 이걸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전체 문장에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공식 하나 만듭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 또 상황에 따라서 who나 whom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명사를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수식하면 되고 이 명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니까 전체 문장의 동사는 이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는 대세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사에 걸리는 동사고 몇 번째 동사? 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명사 뒤에 SV가 나오면 그 SV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사절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는 명사인데 전체 문장의 동사는 관계사 뒤에 첫 번째 V가 아니라 두 번째 V가 전체 동사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원래 책을 보시면 The chemicals라는 명사가 있고 Your body produce라는 주어 동사가 왔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can be cut이니까 여기가 이제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장은 The chemicals가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사가 chemicals를 꾸미는 구조죠.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can be cut down, 줄어들거나 혹은 제거될 수 있죠. and or 벗은 병렬 구조로 이어지죠. 여기 eliminate, ed 붙은 것은 여기 cut은 여기서 과거분사를 쓰이고 있죠. 수동형으로. 그 화학물질이 be cut down, 줄어들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를 통해서?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그죠?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학습 준비를 하게 되는 것 첫 번째 핵심은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라. So, 그래서 자, 왜 so인지 항상 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on a daily basis, daily basis라는 것은 매일의 토대로니까 everyday 이런 뜻이겠죠. 매일. 여러분이 매일 운동하게 되면 여러분은 좀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부사가 앞에 동사를 꾸밉니다. 자, 방법, by 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reducing, 줄임으로써. 자, by 뒤에 당연히 동명사 쓰는 거. Furthermore, 게다가. 자, 접속사 항상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so, 왜 게다가인지. 게다가라는 것은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떨 때 쓰는 접속사죠? 내용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을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겠지만 furthermore는 furthermore 앞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씁니다. 그러나 뭐가 같으냐? 관점이 같은 거죠. 주제나 관점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내용은 뭐 할 때? 다를 때 쓰는 게 furthermore입니다. 여러분 접속사 문제에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을 잘한다. 게다가 영어도 잘한다. 내용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용 같지 않습니다. 수학하고 영어 잘하는 건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관점은 같죠. 예, 이렇게 furthermore가 쓰는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연구가 shows, 보여줍니다. 요 that은 shows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역할이죠. 명사절이라는 건 또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의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that 뒤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런데 that 주어 people 주어는 주격관계대명사 who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고 몇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고 그 앞에서 끊어서 people을 꾸며주면 됩니다. Who have an active lifestyle,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더 나은 attention span, 집중, 주의 집중 지속 시간, span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죠. 주의 집중의 시간, 메모리스, 기억력, 그리고 운동 기술을 뭐하더라? 갖더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요 that은요, 첫 번째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뭐뭐라고 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을을 붙이면 되겠죠, 뒤에다가. 그러면 이 that 뒤에 어디에다가 뭐뭐라고 라는 것을 붙이냐? 항상 절의 마무리는 동사로 합니다. 그래서 요 have를 마지막에 뭐뭐라고 라는 것 해석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게다가 연구는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better, 더 괜찮은 주의 집중 기간, 기억력, 그리고 운동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 헷갈리시면 한 번 더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가 되고 있죠? 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케미컬스, 이 화학물질,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다? 이 호르몬은 우리 학습에 아까 방해가 된다고 앞쪽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하면, 그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왜냐? 네 스트레스의 수준을 뭐하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 게다가 또 뭐하라? 좀 적극적인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활 스타일을 가져라. 그런 두 가지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게다가 또한, 자, 이 가주어고요. to get 진주어가 됩니다. 뭐가 또한 중요하냐? 이게 이제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충분한 잠을 자는 거죠. 핵심 또 나오죠.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이 get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 아까 이 투부정사 붙이는 이유가 정말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명사 역할, 즉 무슨 역할? 명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이죠. 주어 역할을 하는 to get이겠죠.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to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하고 싶으면 부스트는 끌어올리다, 뭐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학습 능력, 아까 선생님 기억납니까? 능력, 시간, 기회 이런 거 뒤에 to가 오면 무조건 수식하고 어떤 의미, 미래적 의미를 갖고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충분한 잠을 자는 게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하겠죠. 자, think 뒤에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왜? think 뒤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를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웬 뭐 할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하지만 actually 실제로 여러분의 뇌는요. 자, 중요편 하나 나오죠.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죠? 이 ing 꼭 알아두십시오. 동명사입니다.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사실은 여기에 원래는 in이 있었는데 많이 이 표현을 쓰면서 in을 생략하고 그럼 in 뒤에 오는 ing는 당연히 in의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 ing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세싱, 처리하느라 바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비비자인 첫 번째 처리하고 두 번째 다시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느라 바빠. 목적어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네요. 요 정보를 처리도 하고 다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하느라 바쁘다. 자, 어떤 정보를 자 아까 얘기했죠. 명사 뒤에 뭐가 오면요. SV가 오면 이 사이는 목적격 관계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다고 말씀드렸고 꾸미면 되죠. You have been trying to learn while you were awake. 여러분이 뭐 하는 동안에 awake, 깨어있던 동안에. 그죠? 지금은 자는 거니까 깨어있던 건 과거겠죠? 여러분이 깨어있던 동안에 깨어있는 순간부터 이 잠을 자는 그 꿈꾸는 그 순간까지 뭐 해왔던 have been trying to learn 학습하려고 노력했던 그 정보를 뭐하고 프로세싱 처리하고 정리도 좀 하고 저장하느라 뇌가 바쁘다.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었을 때 낮에 공부하고 이랬던 내용들 있죠. 그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잘 때까지 그래서 have been trying to learn 배우려고 노력해왔던 그 정보들을 이 세 가지 하느라고 바쁘다. So 그래서 so 접속사 자, 요 to는 어떤 의미?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자신을 학습할 준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first 먼저 be able to handle everyday pressures 일상의 압박감을 뭐 해야 된다? handle 통제 다뤄야 된다. 그죠? deal with라든지 그 다음에 control 그런 의미겠죠. 통제하다. 그리고 get enough exercise and sleep 그 다음에 충분한 운동과 잠을 뭐 해야 된다? 예, 자야 된다. Get enough sleep and exercise and sleep. 자, 그래서 이 첫 디테일 사항이 끝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을
학습할 몸의 학습 준비죠. 그죠? 몸의 학습 준비.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그죠?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뭐하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 뭐다? 네, 운동이다. 매일 운동하라. 그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언급됐지만 적극적, 그죠?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적극적 생활을 해라. 라이프스타일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잠, 이렇게 나왔죠. 충분한 잠을 자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운동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한 잠을 자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디테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narrow down. 자, 세부사항을 쫓겨가는 건데요. 전체적인 관점 개요. 전체적 내용의 세부사항을 줄여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사항으로 좀 더 줄여간다 그런 얘기겠죠. When you look, 자, 제목은 항상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입니다. 자, when you look at a scene in front of you. 여러분의 앞에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이 볼 때 you don't initially, 여러분이 처음에는 see it, 그것을 explicitly, 명확하게 이런 뜻이죠. 명확하게, 분명히.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죠. 명확하게. 글씨를 조금 얇은 걸로 바꿀까요? 여러분이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서. 네. 자, explicitly는 명확하게 그것을 보지 못한다. in detail은 자세히, 그죠? every 뜻이니까 매우 자세하게, 명확히 그걸 보지는 못하죠. You notice the overall visual image. 여러분은 뭘 주목하게 되냐면 overall 전반적인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 소리를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게 되죠. 자, 요 sounds 뒤에는 which are 정도가 생략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reach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sound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해석 공식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아까 명사 뒤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 뒤에 어떤 ing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또 수동의 의미를 띠는 과거분사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관계사라든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치사구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뭐 뒤에 오게 되면 이 명사 뒤에 오면 이 명사를 뭐하는 수식하는 역할을 거의 90%는 하죠. 그래서 어떤 명사 뒤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투부정사, 관계사, 전치사구 올 때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티스 뭘 알아차린다?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하고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여러분의 귀에 뭐하는? 도달하는, 그러니까 위칭 자체가 도달하는 의 뜻이 있고 위치와 위칭하면 도달하고 있다는데 위치 때문에 또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와 위칭 사이에는 위치화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반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소리를 여러분이 알아차립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꿈이죠. 어떤 이미지와 사운드냐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 근데 뭐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그 장면의 특정한 파트 부분을 recognize, 알아차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자, 저 장면에 구석에 저런 장면이 있네? 이런 특정한 파트를 여러분이 인식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에 도달하는 어떤 이미지? 오버롤,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를 여러분이 알아차린다. That's the typical way. 그게 바로 전형적인 방식이다.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명사 뒤에 또 SV가 오면 어떻게 알아? 수식한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는데 원래 the way랑 how는 같이 안 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래. 그럼 뇌는 그 장면의 특정한 부분을 알아차리기 전에, 그죠? 오버롤 전반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소리를 알아차리니까 우리의 뇌는 전체적인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상을 보는 거니까 학습도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하나하나의 세부상을 보게 되면 그럼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에서 맨 처음에 핵심적인 이런 세부상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네 가지를 앞쪽에서 했던 거죠.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아까
여러분의 몸이 학습할 준비를 하게 해라라는 걸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전체적인 어떤 관점, 내용의 세부사항으로 좁혀가라, 이런 두 번째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First, 첫 번째로 it perceive, 뇌는요 the subject in the entire figure or pattern, it은 뇌겠죠. 뇌는 어떤 subject, 대상을 perceive, 지각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각하냐면 전체적인 피규어, 형상 모양이라든지 패턴을 all at once, 이거는 동시에, 즉시 이런 뜻이죠. 한 단어로 하면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자, 동시에 한꺼번에 전체 모양과 패턴으로 그 subject, 대상을 perceive, 지각을 해요, 뇌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뇌는 뭐 하기 시작해? sort out, 분류하다, 정리하다, organize의 뜻입니다. The details, 세부상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뇌는 뭐 한다고요? 결국 계속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전체 피규어 모양과 패턴으로 서브젝트, 대상을 perceive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디테일, 세부사항을 sort out, 정리하고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 something은 항상 뒤에서 꾸며봤죠. 새로운 뭔가를 학습을 할 때 it은 가주어고 to make가 진주어겠죠.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게 desirable, 바람직하다? to make the best use of, use가 생략됐죠. 그래서 여러분 make the best, 자, use를 많이 생략하고 씁니다. 혹은 the best 자리에 most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ake the best use of, make the most use of,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그래서 뇌의 natural, 자연스러운 processing sequence, 이 처리 순서를, 뇌의 자연스러운 처리 순서를 뭐 하는 게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뇌의 자연스러운 처리 순서는 위에서 어떤 말이었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미지와 시각에서 세부적인, 전체에서 뭘로? 예, 세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관을 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세부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Look at,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뭐를 봐라.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first. 자, 먼저 뭘 보고? 당연히 전체겠죠. 이 big picture라는 건. 그죠? 큰 그림을 보고. and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을 뭐해라? 선택해라. 이게 이제 세부 부분이겠죠. 자, to는 왜 썼을까요? 꾸미기 위해서. 알겠죠? 뭘? to focus. 끝에 on 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 to focus on. 자, 집중할 세부사항을 선택해라.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일단 S가 V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현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 전체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that, 그러한 작은 부분을 학습하게 되면 여기 you will 있죠. you will. 여러분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뭐뭐를 더 잘 이해하다. 전체적인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when 뭐 했을 때? 여러분이 go back to the overall view, 전체적인 개관으로 돌아갔을 때. 자, 여러분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세부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더 잘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개관을 하게 될 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미래 완료인 will, have, learned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한 작은 부분을 학습하면 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지만 미래 완료되는 일을 will have, 미래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once가 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어가 뭐뭐 하면, 앞으로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완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를 씁니다. 미래 시제이면 현재를 쓰고, 또 미래 완료이면 뭘로 대신 쓴다? 이렇게 have learned, 현재 완료를 대신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will have learned 쓰면 틀린다라는 것. 일단 여러분이 그러한 작은 부분을 학습을 하면 여러분은 더 잘 전체 아이디어를 이해할 거다. 뭐 할 때? 니네가 세부상으로, 전체 개념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세부사항으로 세부사항을 선택할 수 있죠. pick out은 여기는 choo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to work on은 여기 to focus on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와 똑같이 학습할, 작업할 이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 to가 뭐뭐할의 의미. 말 그대로 to의 의미는 항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할지가 중요하죠. 뭐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런 용법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할 또 다른 세부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체 개관을 한 다음에 하나씩의 뭐 세부사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전체를 보면 이게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원하는 세부사항으로 세부 2로 넘어가는 거죠. 세부 1, 세부 2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By repeating this process,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다시 세부 3 이렇게 이 과정을 뭐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이 과정을 repeating 반복함으로써 something that seems overwhelmingly difficult. 자, something이 주어고 동사가 can be broken down into가 동사가 되겠죠. something을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something이 단수이기 때문에 쓰임에 s가 붙었고 뒤에 보어가 와야 되는데 바로 보어가 오지 않고 일단 부사 overwhelming가 왔고 그 다음에 이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 difficult를 꾸미고 즉 difficult가 쓰임지의 보어가 되는 거죠. 자, overwhelmingly 자, 압도적으로 difficult, 어려워 보이는 그런 뭔가가 can be broken down into 더 작은 일들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In the end, eventually, 결국에 you will find that 여러분은 뭘 알게 되냐면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명사절에 되시겠죠. 즉 find의 목적어가 뭐이다? 네, 절로 돼 있다. 뭘 알게 되냐? 이 that은 뭐뭐라고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심지어 복잡한 것들도 주어가 그런데 주어 뒤에 또 주어 동사 왔어요. 자, 이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n the end 이 구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국에 you will find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that 새 주어가 심지어 복잡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복잡한 것?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절대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복잡한 것도 자, 동사 부분은 바로 여기 are actually가 동사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이 뒤에 구조는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많으냐? 원래 you thought 뒤에 여러분 that이 생략됐어요. 그죠? 그리고 that 뒤에 you could never learn의 목적어, learn의 목적어가 여기 lear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 lear의 목적어가 선행사인 전체 대절의 주어 역할하는 복잡한 것들이죠. 이렇게 어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주어 동사가 오면 주어 동사가 두 개라서 해석이 번거롭죠. 그럴 때 앞에 거를 뭐뭐 하기에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삽입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배울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것들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뭐 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뭐뭐라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In the end, 결국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야. 심지어 복잡한 것들, 제너럴한 정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잡한 것들,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절대 배울 수 없다고 너가 생각한 복잡한 것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알게 될 거야. 자,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에서 세부사항으로 뭐 하는 것에, 그죠? 넘어감으로써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의 효과죠. 자, 두 번째 단락도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에서 우리 뇌는 전체적인 그림이나 모양을 보고 구체적으로 저기는 뭐 있고 저기는 뭐 있네 이렇게 세부의 가르로 가는 게 우리 뇌에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이 교재에서 작가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개관하고 세부상을 본 다음에 다시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다시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쉬워진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부상으로 또 넘어간다. 그죠? 이 과정을 계속 모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테일 사항입니다. Focus on what you learned 라는 그런 제목이네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 focus on. 자, 선행사 on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사 what을 썼죠. 항상 제목은 잘 알아두라. 자, 효율적인 학습 방법 세 번째. 여러분이 배우는 것에 뭐하라? 집중하라. 자,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너무 뻔한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to로 시작하나요? 자, to 부정사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 색깔 살짝 바꾸겠습니다. 조금 지겨워서. 자, 맨 처음에 오는 to 부정사 여기가 주어가 있죠. 그죠? 주어가 이렇게 왔는데 주어보다 앞에 오는 to 부정사의 90%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한 10% 정도는 뭐뭐 한다면 조건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자꾸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인지 한다면인지 하는 것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이 해석이 되겠죠. 영어는 여러분 배우는 것보다는 습입니다. 익히는 거죠. 많이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말을 여러분이 글을 읽는 것처럼 영어의 속도도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자,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여기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의 뜻입니다. 목적어가 조금 길어요. 자, 여기에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 sv가 오면 계속 말씀드렸죠? 이 사이는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됐다. 자, 여러분이 perceive, 인식하는 뭔가를 이게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죠? 하나의 목적어죠. 목적어를 목적보호, part 뭐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평생 안 까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겠지. 그죠?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perceive, 지각한, 배운 뭔가를 여러분의 장기 기억의 일부로 part로 만들기 위해서 즉 평생 안 까먹기 위해서는 you have to pay 여러분은 뭘 줘야 되니? 의식적인 attention, conscious attention to it. to는 항상 대상이 온다고 그랬죠? 그거에 여러분의 의식적인 관심을 pay, 기울여야 된다. 여기시 나타내는 건 여러분이 지각하는 something이겠죠? You perceive something 여기시겠죠? 여러분이 지각하는 것에 의식적인 관심을 줘야 돼. 자, 또 to가 나왔어. 똑같겠지? to pure. 자, 그런데 여기는 keep이 오형식 동사라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오형식 동사. 자, your attention 목적어, focused 목적보의 과거분사 형태 알아두시고 항상 영어는 아까 여러분의 의지와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너 자신, 너의 행동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의지가 명령하고 너의 관심은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일 때 항상 수동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focused,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you have to avoid, 여러분은 피해야 돼요. 자, avoid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오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동명사를 씁니다. 동명사는 반복과 과거의 의미, 또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과거의 경험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거를 피하겠죠. 그런 의미일 때 이렇게 동명사 ing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은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고 있고 문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혹은 TV를 보는데 out of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의 눈의 구석으로부터, 즉 요거는 곁눈질로 이런 뜻이겠죠. 곁눈질로. 제가 글씨가 조금 쓰기 불편한 자세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out of the corner of your eye는 어떤 뜻이다? 여러분 눈의 코너, 구석으로 보는 거니까 곁눈질로 TV를 보면 왜? 딴 것도 해야 되니까 TV를 곁눈질로 보는 거지.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듣고 곁눈질로 TV를 보면 근데 while 뭐 하는 동안에? 학습하는 동안에 머리는 책을 보고 있는데 곁눈질로 TV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잃겠니? 여러분의 포커스, 집중력을 잃고 그 다음에 lose가 V1이고 lower가 V2죠. lower. 여러분의 학습의 효율성을 lower,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The brain works better. 그런데 뇌라는 것은 더 잘 작동해. 조건이 있어. 뭐 할 때 작동하냐면 여러분의 conscious attention. 이 표현 어디 있었니? 항상 반복되는 표현 여러분이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 여기에도 있었죠. 여러분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각하는 거에. 여러분의 의식적인 노력은 strictly, 엄격하게 뭐에? 자, 내용이 조금 내려가서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 지워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실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커스, 집중력을 잃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습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뇌가 어떨 때 더 작동을 잘한다고요? 여러분의 의식적 노력이 엄격하게 어디에 포커스던 집중됐을 때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거에만 집중됐을 때 뇌가 작동을 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뭘 발전시킨다면 어떤 습관인데, 이건 제너럴한 정보고 꾸미는 정보가 스페시픽한 정보라고 했죠. 어떤 습관을 발전시키면 조용한 주의 집중, 그죠? 조용히 집중을 한다면 이런 얘기겠지. 뭐 할 때?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조용한 주의 집중의 습관을 발전시키면 학습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알게 되냐? 자, 동사 뒤에 대시 오면 이 대신 무슨 절? 예, 명사절 뭐뭐라고라는 것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명사 뒤에 대시 오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이 대신 뒤에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대시고 이 위에 있는 대신 동사 뒤에 오는 대신 이 동사의 목적으로 뭐뭐라고라는 것을 믿다 생각하다 이렇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대시죠. 이거는 관계대명사니까 형용사절이겠죠. 자, 차이 이해되시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주의 집중의 습관을 만들게 되면 학습할 때 여러분은 자, 요 대신 동사 뒤에 대시니까 뭐뭐라고라는 것 뒤에 완전한 문장이겠죠. 여러분이 좀 더 quickly 빠르게 학습하고 therefore 결과적으로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 명사 time 뒤에 과거분사 left가 꾸밉니다. 요거 수동 문법적으로 조심하시고요. 남겨진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남겨지냐면 the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 남겨진 더 많은 시간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냐? 요 다른 것들이라는 명사 뒤에 또 SV가 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이에는 대시나 which 정도가 생략됐겠죠. 관계사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죠?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 남겨진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즉 네가 하고 싶었던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지. 뭐 하면 학습할 때 조용하게 잘 집중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만들면 더 빨리 배우니까 빨리 했으니까 일찍 끝났겠지. 그럼 you want to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남겨진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거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뭔가에 여러분 의식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세 번째 사항은 집중에 관한 얘기죠. 집중 한 번에 하나씩, 그죠? 여러분은 음악 들으면서 학습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죠. 네, 테스트까지 했죠. 네, 음악을 안 듣고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뭐 여러분이 그거는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습관은 아니니까 뭐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적당히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주의 집중, 포커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죠?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단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끝나게 되죠.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다른 것들에도 하고 싶은 다른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된다는 겁니다. 자, 굳이 뭐 꼭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대상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학습에 전념을 해야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stay motivated입니다.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도 써지만 이렇게도 생략된 거죠. stay yourself. 너 자신을 동기부여된 상태로 stay를 오형식 동사로 보고요. yourself를 목적으로 보고 이거 목적보로 봐도 돼요. 자, 네 번째 제목 잘 익힙니다. stay motivated. 자, 동기부여된 상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지와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몸을 따로 구별한다. 그래서 의지가 여러분의 몸, 너 자신이 동기부여되도록 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자신은 동기부여된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제목 항상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게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부여된 여러분의 학습의 동기가 잘 부여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다른 단원, 다른 앞에 있는 세 가지 것보다 요 네 번째 게 이해하는 게 살짝 어려워요. 그게 뭔지. 특히 첫 번째보다는 요 두 번째 사항들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effective learning, 효율적 학습이라는 것은 be rel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는데 closely니까 밀접하게. 여러분 closely는 가깝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close라는 형용사와 부사가 가까운과 가깝게의 뜻이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다 갖고 있다. 가까운 형용사, 가깝게 부사. 그럼 ly 붙으면 밀접하게, 면밀하게 이런 뜻으로 바뀐다라는 것. 자, 효율적인 학습은 여러분의 emotion, 이게 중요하죠.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When you feel excited, 여러분이 뭐 굉장히 신난 느낌일 때 about 선행사 안 되니까 what를 썼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학습하는 것에 굉장히 신이 나 있고 그 다음에 happy, 만족한다면 이 happy는 앞에 and가 있고 요 excited랑 병렬 구조죠. 그래서 happy는 excited가 feel에 보이기 때문에 happy도 마찬가지로 feel happy, 만족감, 행복감을 여러분이 느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더 progress,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요 emotion 중요하다고 별표 쳤죠? 요 progress, 뭐 진척, 발전, 진전 이런 뜻입니다. 뭔가 계속 향상되는 거. You have made, 명사 뒤에 대시 와서 생략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여러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놓은 어떤 발전, 향상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뭐하다? 자, 전체 문장이죠. 여러분은 엄청난 tremendous boost, 엄청난 부스트, 끌어올림, 향상을 give, 주게 되는데 항상 to는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대상에 주게 됩니까? 여러분의 학습 능력이라는 대상에 주게 됩니다. 능력, 시간, 기회 뒤에 to는 무조건 꾸미는 to, 미래 의미로. 자, 이 정리를 한번 하죠. 여러분이 자, 왼부터 여기부터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는 것에 굉장히 신나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진척, 진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엄청난 부스트, 끌어올림, 발전을 여러분의 학습 능력에 주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끌어올린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뭐한다? 부스트를 동사로 써볼게요. 부스트. 여러분은 끌어올리게 된다. 뭐를 끌어올리게 될까요? Your ability to learn.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Your ability learn까지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게 되고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tremendously. 얘를 부사로 써야 되겠죠? tremendously.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끌어올림을 준다. 여러분의 학습 능력에를 여러분은 boost, 끌어올린다.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엄청나게. 그래서 영어로 You boost your ability to learn. 그 다음에 tremendously.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꺼번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try to find. 찾으려고 노력해라. find가 선행사가 안 되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주격관계사 what이 왔죠. 자,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냐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끄는 것. 그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관심을 끄는 것. 여러분에게 관심을 끄는 것과 같은 것은 이 앞에서 여러분을 신나게 느끼는 것. 그죠? 여러분 배운 것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뭣도 즐겨야 돼? 학습의 여정, 과정도 그 다음에 즐겨라. 일단은 결국에 이 소 문장은 재밌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지. 재미없으면, 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터레스트, 관심을 끌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학습의 모티베이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거 넘어갈게요. Another way.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another way가 주어입니다. 또 다른 방법. 자, 투부정사. 방법 뒤에 방법, 시간, 기회, 능력 뒤에는 무조건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적 의미로. 자, 학습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is가 동사고 to가 보호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put 여러분 into action입니다. 자, 요 문장 여러분 꼭 좀 외워주십시오. 아까
본문 중에서 중요한 문장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장도 꼭 좀 외워주십시오. 자, 학습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자, put into action이라는 것은 자, 이걸 A라고 하고 what you learned를 우리 A라고 하면 A를 행동에 집어넣다니까 실천하다 그런 뜻이죠. 실천하다. 자, put A into action이라는 것은 A라는 명사 내용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집어넣다는 뜻이니까 실천하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학습에 내가 동기부여되는 거하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장 꼭 암기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동사 뭐 하는 거다? 자, put이 선행사가 안 되니까 what이라는 관계사를 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이 배운 것을 put into action 뭐 하는 거다?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실천하는 거다. 어떤 정보? 요 정보는 general한 정보죠. 굉장히. 그럼 구체적인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면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죠. 도대체 내가 배운 걸 실천한다는 내용이 뭔가? 예를 들어서 when you memorize words in foreign language 여러분이 외국어로 된 어떤 words, 단어를 memorize, 암기를 할 때, 즉 영어 암기할 때 여러분은 아마도 find that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이 계속 slip away, 미끄러져 나가다,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죠. keep ing, 계속 여러분이 까먹는다, 빠져나간다라는 걸 find 알게 될 거야. unless, 자, 미래 일이라고 해도 뒤에 뭐 쓰지 않는다? will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또 unless 자체가 don't의 뜻이 있기 때문에 don't를 쓰면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review often, 자주 뭐 하지 않으면, 계속 봐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여러분이 알게 될 거야. on the other hand. 근데 반면에 접속사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get a chance. 자, 기회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to가 온다. 무조건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기회를 갖게 되면 실제로 a word, 이 단어를 뭐 할 기회?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근데 단어라는 명사 뒤에 뭐 왔어? SV 왔으니까 무조건 목관이 생략돼서 수식이죠. 요 사이에는 위치나 대시 생략됐죠. 여러분이 암기했던 words, 단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면 이 표현이 뭐랑 같아? 위에 있는 자, 우리 같은 표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암기했던 단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put into action 여러분이 배운 단어, 즉 여러분이 외운 단어를 뭐 하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그죠? 실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를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쓰였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알게 되냐면 이 가짜 주어입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to recall, remember의 뜻이죠. 진주어가 됩니다. 진짜 주어. 자, 비교급 앞에 뭐 치는 훨씬의 뜻이죠. 훨씬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진짜 주어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자, the next time SV는 접속사입니다.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요 사이에는 when 정도가 생략되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즉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시험 보는 중에 그 단어를 이제 기억해내야 될 때,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그걸 필요로 할 때 기억해내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학습을 할 때 experiment, 자, 또 두 번째 질문, 그것을 자꾸 뭐 실험도 하고요. and 뒤에 find는 두 번째 동사이고 and 앞에 experiment가 첫 번째 동사, 병렬 구조입니다. 주어가 생략된, 유가 생략된 명령문이죠. 그죠? 자꾸 실험도 해보고 재미난 방법도 뭐 해라? 찾아봐라. 방법, 기회, 시간, 능력 뒤에 to는 무조건 수식하는 미래적 의미. 그것을 학습할 재미난 방법도 찾아봐라. 이렇게 저렇게 실험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재밌게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봐라. You will realize that. 여러분은 알게 될 거야. 여러분이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익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우고 다시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이 빠졌네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You will realize that.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자,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앞에 뭐치는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겠죠. much, even, still, far, lot 비교급 앞에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그것을 이 it이라는 건 여러분이 학습하는 뭔가겠죠. 그죠? something이겠죠. then 뭐보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would 뒤에는 master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는 것보다 뭐 할 때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그 내용을 뭐로부터 텍스트북 교과서의 페이지로부터 그것을 그냥 외웠다면 그랬을 것보다 마스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어떻게 할 때라는 조건이 있었어. 앞에 내용에 바로 위에 여러분이 뭔가를 배울 때 실험도 하고 또 학습하는 재미난 방법도 찾으면 이 두 가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깨닫는 바는 와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내가 쉽게 마스터할 수 있네. 뭐 할 때보다 된 비교하는 내용 그냥 교과서로부터 그냥 그냥 암기했다면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재미난 방법 실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마스터할 수 있대. 학습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마지막 정리 전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고요. 여기. 자, 요 내용을 우리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을 할게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stay motivated 동기부여되는 것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흥미를 유발해줘야 내가 여기에 학습에 동기부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의 실천인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학습의 실천은 왜 중요하냐면 학습은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요. 내가 재미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에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가 있지만 내가 뭐가 없으면 발전이 없으면 학습에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기가 모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학습의 실천을 통해서 즉 구체적으로 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학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학습의 실천으로 여기서 제시한 건 뭐가 있었느냐? 조금 내용 제가 마우스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 또 다른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Other way. 여기 내용 보시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의 학습을 부스트하는 또 다른 방법 여러분이 배운 것을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지. 그 뒤에 외국어 암기할 때 뭐 하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뭐 해라는 얘기야? 첫 번째 예시는 좀 힘들어도 반복해서 단어를 꼭 외우라는 얘기고 반면에 또 다른 단어 외운 단어를 계속 뭐 하라는 얘기예요? 써보라는 얘기지. 그죠?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죠? 세 번째는 좀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외우지 말고 그냥 교과서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실험도 해보고 학습하는 재미난 방법도 찾아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자, stay motivated. stay 여러분을 동기부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의 관심,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학습이 중요하고 이건 뭐 너무 뻔한 거니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학습의 실천인데, 그죠? 왜냐면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뭐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즉 재미가 없어서 그죠? 계속 거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없죠. 실전으로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단어 외울 때 반복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꾸 여러분이 외운 내용들을 이렇게 활용도 해봐라. 그리고 또 뭣도 해봐라.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학습의 효율성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험도 한번 해보고 글씨가 너무 개판이죠. 네 번째는 뭣도 해라. 뭐 재미난 방법도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배운 내용을 뭔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어디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어쨌든 까먹지 않게끔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단어를 반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1번과 2번이 같은 거죠. 이 반복을 한다는 의미로 활용이라는 말이 결국은 반복이 되는 거죠. 외웠지만 어딘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단어를 잊어먹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어 암기 제일 좋은 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는 그 단어 시험집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장 쭉 정리돼서 스펠링 정리돼 있고 뜻 정리돼 있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지만 이 경우에 반복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더 좋은 건 이걸 활용하는 거. 활용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평상시 일주일에 하나씩 뭐 풀고 모의고사 꾸준히 풀어주시고 모의고사 하나 풀면 고2 기준으로 3,500개, 고3 기준으로 4,000개 단어를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단어는 외우진 않지만 배운 단어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나 학원에 예습 복습 철저히 하라. 알겠죠?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어디에선가 봐야 됩니다. 단어 암기의 최고는 모의고사 푸는 거하고 예습 복습이다 라는 것. 자, 정리되셨죠? 자, 마지막 글 정리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머라이즈입니다.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학습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전체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o summarize, 요약하면 자, keep 오형식 동사 목적어 resistant 목적보 너의 몸을 스트레스 뭐 하는 거? 그쵸? 저항하는 상태로 유지해라. 자, by 뭐라고 그랬어? 아까 getting plenty of 많은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잠으로써. 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아까 위에 디테일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라이프스타일, 적극적인 생활 방식도 스트레스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learn 어떤 a broad overview of a subject 어떤 주제에 넓은 어떤 개관을 수집함으로써 뭐 하기 전에 그것을 더 작은 태스크로 뭐 하기 전에 break down into 쪼개기 전에 그러니까 세부 사항으로 가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개관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매니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 앞에 있는 정보 어떤 거? 더 작은 조각으로 break it down into 쪼개기 전에 어떤 주제에 더 넓은 전체적인 개관을 gathering, 수집함으로써 개관을 함으로써 학습을 해라.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뭘로? 세부사항으로. 그리고 그러면 전체가 다시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세부사항으로 가는 식으로 반복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얘기는 뭐였어? 항상 집중하라고 그랬죠. by 뭐 함으로써? by focusing on what you study. 여러분이 학습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전에 했던 거 동기부여된 상태 볼까요?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 그쵸? 아까 이모션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액션은 뭐예요? 여러분의 학습의 실천이죠. 이거는 여러분의 이모션이라는 건 관심을 끄는 거. 요거는 실제로 성적이 향상이 돼야만, 즉 여러분의 액션, 실천을 통해서만 학습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된 상태 유지하는 데 두 가지. 여러분의 행동과 이모션을 여러분의 학습 속에다가 뭐함으로써? 더함으로써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해라. 자, 여러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by 뭐함으로써? 이러한 전략들을 following, 따르고 and 뒤에 병렬 구조는 following과 learning. 여기는 병렬 구조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은 있는 병렬 구조네요. 그래서 그냥 앞에가 첫 번째 문제. 이러한 전략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은 다른 문장이에요. 실제로 더 재미날 거다. Now, put together. 이제 합쳐봐라. 모든 전략 명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작가를 통해 배웠던 이 모든 전략들을 합쳐봐라. 그리고 formulate, 공식화해라. 만들어라. 여러분 자신의,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개인화된 요 ED죠. 과거로는 학습 플랜을 뭐 해봐라? formulate, 만들어봐라. 이렇게 되죠. 자, 이 글에서 말하는 이 글은 지금 구성을 한번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글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요 일과는요 전체 개관을 합니다. 그죠? 전체 개관 4가지가 있었고, 그죠? 이 4가지를 세부사항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좀 전에 했던 거 있죠? summarize 요약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개관을 하고 그래서 전체 개관 4가지를 간단하게 1, 2, 3, 4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일에 된 걸 제가 지우개로 지워버렸네요. 자, 1, 2, 3, 4를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자세하게, 2를 자세하게, 3을 자세하게, 4를 자세하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일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네, 스트레스 제거입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제거하려면 뭐예요? 운동 많이 하시고 잠을 충분히 자라. 그리고 함께 언급했던 것 중에 적극적 라이프스타일, 적극적 어떤 생활에 대한 것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운동과 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뭐였나요? 네, 우리 전체에서 뭘로? 세부상으로 가라. 이렇게 전체에서 1, 2, 3, 4 세부상으로 가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이었죠.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학습에 동기부여해야 되는 거고 이 동기부여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는 감정, 이모션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액션, 실천에 관련된 거. 그죠? 하고 싶은 마음, 관심이 끄는 거. 이모션, 우리의 감정을 끄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을 해야 성적이 향상이 돼서 계속 그걸 하게 된다. 액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은 계속 반복하고 활용하는 거. 그리고 재미난 방법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배운 이것저것 실험도 해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고 끝납니다. 하여튼 일과 내용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강의를 2번, 3번 들으시면서 아래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